네, 오랜 시간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 마지막인데 시간이 많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첫 번째 목차와 관련해서는 이미 앞선 강연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으니까 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산업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해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있어서 재해 발생 인과관계 문제라든지 또 재해 발생의 은폐 문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더 관심 있는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그 재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를 당한 당사자가 법에서 규정한 종사자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더 넓게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의 근로계약에 대한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입국했다거나 체류 자격이 만료되었다거나 와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의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 현장 내 일용직 근로자 중에 외국인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청년층의 부재로 인해서 건설 현장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위원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668명 중에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11.2%를 차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가량 높은 겁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체계 확립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 주요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시험,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상당 기간 언어 소통이 어렵고 1차 산업 위주 사회에서 고도 산업 사회로 이주함에 따라 환경 부적응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작업 방법 등의 숙련이 더디고 또 작업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장애로 상시적으로 높은 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가 기피하는 3D 업종에 주로 취업해 있어서 유해 위험 작업 수행, 장시간 노동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고용업체 중에 많은 곳이 영세 사업장인 관계로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 여력이 미흡하고 근로자도 회사 조직 적응과 작업 방법 습득 등에 급급해서 안전 작업에 무관심하고 신규 외국인 근로자는 의사소통의 곤란으로 체계적, 주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현장의 실정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작업을 위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고는 있지만 민간단체나 외국인 관련 단체 등에 전달될 뿐 대상 사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는 현실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원인에 따른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약 16만 명, 그리고 그런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5만 7천여 개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특징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배정된 사업장에서 이직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임금체불이나 휴폐업을 하는 것이 아니면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안전수칙을 위배한 업무 지시를 받아도 재해를 당하기 이전에 쉽게 이를 거부하거나 이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재해 위험이 분명히 존재하거나 또 재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긴 그런 근로자에게 이직의 기회를 보장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근로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음주를 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등 안전수칙을 자주 위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를 지시받고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이를 미리 징계 사유로 정해서 감봉 조치 등을 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위반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또 다른 체류에 대한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벌적 성격의 대응보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처리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다면 안전수칙 교육이나 관리를 위한 책자, 영상, 현장의 점검표 등을 미리 준비하고 고위험 작업의 경우에는 책임자의 허가를 거치는 등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각 국적별 통역인도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각 업무별 또는 통합적인 안전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국가별로 번역본을 준비하고 안전 예방 수칙을 실제로 준수하는지 또한 수시로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국가별로 한국어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교 문화인 한국에서 많은 사업장에서는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하대하고 혼내는 방식의 교육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 간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 특히 타인에게 혼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은 안전수칙이나 업무 능력 습득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혼내고 지적하는 방식이 아닌 전문적인 강사 또는 각 문화에 맞는 멘토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선 서툰 작업을 익히는 시점에 얼마나 빨리 하는지 속도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는 관행이 있는데 속도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우선적으로 하는 현장의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일률적 안전수칙 관행을 깨고 각 업무 현장에 맞는 기준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잘못된 관행은 안전수칙 위반을 정당화할 동기가 되고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재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사전 조사를 통해 미리 파악하고 교육자 등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해서 근무시키는 경우에 이러한 체류 자격 없는 근로자와 관련해서 이를 안전 및 보건 의무 미준수와 연계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 현장에서 업무 종류에 따라 채용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이 많습니다. 다만 체류 자격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감독해야 하겠지만 현재 법규에 비추어 근로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시 안전수칙에 대한 규정을 충분히 이행을 한다면 체류 자격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이 안전보건 의무 확보 미준수 등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이 중대 재해의 원인으로 연계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